김미경의 북드라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해본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지겨웠죠. 하라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배워서 얻은 게 뭐지? 뭐 안 배웠어도 큰 차이 없는 거 아닐까? 살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배운 사람이야. 이걸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 배운 사람이야. 영어로는 education이죠. 정말 education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회에서 살았다 아니면 전혀 에듀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게 뭐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에듀케이션, 배움이 여러분 과연 뭐의 기준일까요? 누군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사람들로 드글드글하냐, 아니면은 누군가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래도 배운 자아가 있는 사람들로 그곳이 형성돼 있느냐, 이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언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을까? 제가 오늘도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800명 정도 오셨단 말이에요. 무료예요. 오기 더 힘든 거 알죠? 무료는. 유료가 쉬워. 6만 원 내서 그냥 할 수 없이 와요. 무료는 오기 1시간 전까지 고민하는 거 아시죠? 갈까 말까. 추워. 옷도 없어. 화장 안 했어. 얼마나 가기 싫어요. 근데 날 보러 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강의 속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별 얘기 아니에요. 저 책 읽으라고 얘기해요.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책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 배우면 어떤지 아세요? 논리가 없어서 못 싸워요. 여러분 나 있잖아. 오늘 김명수 선생님 강의 듣고 왔거든? 나도 책도 읽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좀 배워야겠어. 그럼 남편이 뭐, 야, 너 지금 실컷 배웠잖아. 너 고등학교 나오고. 너 사람이 자꾸 변하냐? 여러분 되게 무식한 남자는요 변화를 변절로 받아들여요. 변화랑 변절이랑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고집세고 잘난 사람들은 타인의 모든 변화를 변절로 받아들이죠. 깎아내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남편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없으면 못 싸워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당신이 정 싫으면 뭐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아이고 참나. 안 하면 돼지가 타협이에요? 네가 못하게 하면 나는 안 하고 살면 되는 게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죠? 신기하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는요. 꼭 배워야 형성되는 그런 의지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아의 마음, 의지의 마음은 배워야 생겨요. 안 배우잖아요? 잘 안 생겨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타인에게 쉽게 내 삶을 갖다 바칩니다. 네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57세까지 너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혹은 60까지 애들 위해서 살아야지 등등. 한 번도 배움을 통해서 자아를 확인하고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제대로 형성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뭐가요? 바로 이 여성의 인생이요. 영어로 Educated라는 책입니다. 배움의 발견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이 책이. 너무 감동받았다. 그 엄청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소문보다 더 대단했다라고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고 너무나 감동받았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막 초대해서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소설 같은 에세이고 에세이 같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건데 어떤 여자냐? 타라 웨스트 오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아마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17살까지 단 한 번도 학교라는 데 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대단한 철학이 있나 보다. 예스. 깜짝 놀랄 텐데 읽어드리면은. 참. 타라 웨스트 오버는 198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공교육을 거부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16년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기초교육 과정을 모두 건너뛴 채 대입 자격시험 ACT를 치렀고 17세에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최우수 학부생상을 받았다.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고
케임브리지 장학금 수상자로 지정되어 2009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14년에는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역사학으로. 교육이랑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부가 강제로 우리를 학교에 가도록 만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7자녀 중 4명은 출생증명서조차 없다. 가정분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나 간호사에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 기록도 전혀 없다. 교실이라는 곳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학적부도 있을 수가 없다. 9살이 되는 해에 사후 출생증명서를 받게 되긴 하지만 아이다호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7살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나는 곧 닥칠 심판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로 물드는지를 매일 살피면서 자랐다. 가족과 함께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얘기했대요. 밖에 나가면 다들 사탄이다. 의사는 사탄이다. 가면 죽는다. 아무리 아파도 그 어떤 약도 먹어서는 안 된다. 죽어도 집에서 치료했던 거죠. 그러니 교육은 받았겠어요. 철저히 외부와 통제된 산꼭대기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빠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고 타라는 막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7명의 그 형제 남매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때는 고집스러운 사랑과 가족 간에도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폭력이 있었겠어요. 그걸 어린 타라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 타라에게는요 정말로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셋째 오빠입니다. 셋째 오빠가 밖의 세상을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타라에게 얘기해줘요. 야, 너 집 떠나. 너 대학 가. 오빠가 타라와 주고받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화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 집 떠날 생각 없니? 타일러 오빠가 물었다.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학교. 오빠가 말했다. 내가 반색하며 말했다. 오빠 나 9월 달에 고등학교에 등록할 생각이었어. 아빠는 너무 싫어하겠지만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소식이 타일러 오빠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빠는 의외로 진저리를 쳤다. 넌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여러 번 있었어. 아니 오빠 이번엔 진짜 갈 거야. 그래 어쩌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이 집에 아버지와 같이 사는 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할 때면 가기 어렵고 늘 1년만 더 연기하는 건 쉽지.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 거야. 너 이제 시작해도 고등학교 2학년일 텐데 졸업을 할 수는 있는 거니. 우리는 둘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됐어. 타라. 오빠가 말했다. 오래 머물수록 떠날 확률은 점점 낮아져. 오빠 생각엔 내가 꼭 떠나야 할 것 같아? 타일러 오빠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전혀 주저없이 말했다. 내 생각엔 이 집이 너한테는 최악의 곳이야. 오빠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들은 고함처럼 느껴졌다. 떠나서 어디 가서 살아? 내가 간 곳으로 가. 오빠가 말했다. 대학으로 가는 거야. 내가 코웃음을 쳤다. 오빠 부리검령 대학교는 홈스쿨로 교육받은 아이들을 받아. 야 그게 우리들이야. 우리가 홈스쿨 받은 거야 지금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읽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입학사정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내가 홈스쿨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을 거라고. 오빠 나 합격 못 할 거야. 너 할 수 있어. ACT 시험만 통과하면 돼. 진짜 쉬운 시험이야. 그리고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집 바깥의 세상은 넓어. 아버지가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을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거야. 교육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먼저 듣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걸 안 듣기 시작하는 순간이 뭐예요? 자기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남이 나에게 주입하고 나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가 대신 보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자기 교육을 시작한 적이 있는 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울먹울먹할 만큼 감동했는지 어느 장면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모든 인간이라면 한 번쯤 다
자기 교육, 자아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쥐고 있는 끈을 끊어냈어야 됐겠죠. 이 배움의 발견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엄청 소설처럼 술술 읽혀지고 쑥 빠져드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하나 해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배움을 통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집을 떠난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가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고 했거나 이것이 맞다라고 나에게 늘 얘기했던 이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지는 게 배움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왜 사춘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덤비는지 아세요? 분리되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엄마 막 이거 있잖아요. 훌륭한 일이에요. 집도 안 떠나고 분리되니까 얼마나 이익이요. 그죠? 자, 2번째는 뭐냐면은 버려야 나만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버려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버려야 혹은 비워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나만의 배움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운 걸 다 비워. 아버지가 나한테 막 주입시킨 걸 다 비워.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나만의 배움으로 나 자신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녀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에 16살까지 학교 문턱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학위까지 따게 된, 그리고 스스로를 만나게 된 사건. 3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배움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배우기 이전의 자신과 배우고 난 이후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다른 선택을 하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 좀 할까요?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저와 같은 감동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멋있는, 이 책 중에서 가장 멋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해온 나의 모든 노력,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공부는 바로 이 특권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준 것 이상의 진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진실들을 사용해 내 정신을 구축할 수 있는 특권. 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시각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 지금 굴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쟁에 한 번 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내 정신의 소유권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내게 요구되는 대가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아버지가 내게서 쫓고자 한 것은 악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남이 만들어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가 만든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 배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이고, 읽는 내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제가 57세 됐어요. 올해 일주일에 책 2권 정도 읽고요. 영어 공부 매일 하고요.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나는 나에게 늘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56세 때, 작년에는 56세에 걸맞는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내가 필요했고요. 올해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57세에 걸맞는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나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반드시 남이 와서 채웁니다. 지가 채우고 싶은 걸로. 나는 내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공부하면 성공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왜 죽는 날까지 왜 배워야 되는지를 타라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대답을 타라가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배우고 있는지, 왜 내가 앞으로도 더 다른 것을 비우고 배움으로, 나만의 배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배움의 발견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그 대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객션은요 단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들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글을 써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두 번째는 나는 언제 그렇게 나 스스로 배우고 나를 채우고 싶어 했었지?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내 안에 내가 배움으로 나 스스로의 배움으로 내가 나를 채우지 않아서 혹시 다른 것이 잘못 차지하고 있는 건 없나?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 정도 택하셔서 여러분이 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글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 독자분들께서는요 살면서 가장 공부가 하고 싶었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써보세요. 중학교 때인지 아니면 둘째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언제 아니면 은퇴 후 한번 여러분 그걸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쫙 달아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올 때 남편을 소개받을 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 여기 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 열정 대학생 분들이 굉장한 또 열정을 가지셨고 이렇게 상당한 또 에너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되게 좀 만나고 싶었고 너무 신기한 일이 너무 많고 재밌는 일이 너무 많고 제가 과제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한 번 앉으면 3시간을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뭐 고시 공부하냐 뭐 하냐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되겠네 하고 난리를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열정 대학생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소모임을 참여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소모임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서로 긍정 에너지도 나누면서 뭔가 행동하게 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제 생활이 조금 더 활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